저는 현장에 있어야 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초대받지 않았으니까요. 아기 사워 초대장에서도 제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촌인 수진이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나 잘못 없어라는 뉘앙스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조용히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갔습니다. 선물은 이미 2주 전에 골라둔 것이었습니다. 은으로 된 아기 딸랑이 L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메디슨 거리에 있는 작은 부티크에서 손수 포장한 짙은 파란색 종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통할 자리도 아니었죠. 미모사 건배가 끝날 무렵 헬륨 아치가 또 힘없이 주저앉은 직후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잔에 포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지은 그 다듬어진 세련된 미소는 배신을 디저트처럼 내놓기 직전의 미소였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유산이야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서는 이 말이 곧 누군가 큰 그림을 위해 희생될 준비를 해라라는 코드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화려한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흰색과 금색, 꽃장식이 있는 바로크 스타일, 마치 망상박물관에 있어야 할 법한 액자였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소유권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자란 가족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모기지 없이 박수와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오빠인 다현은 달을 받는 듯한 표정이었고 그의 약혼녀 민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이모는 마치 청혼을 목격한 듯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액자를 어머니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읽어보니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제 것이었지만 이제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부가 다가와 오만과 애프터 세이브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21일 안에 나가야 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소리치거나 싸우지 않고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일어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부동산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고 6시 45분에는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9시에는 이사팀이 그들이 설치한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자랑하던 라미네이트 바닥, 중고로 산 미드센추리 아기 침대, DIY 책장은 하나하나 해체되었습니다. 제 소유인 물건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 것이 아닌 것만 제거했습니다. 오후 7시 12분, 다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장난이야. 저는 답했습니다. 내일 우편을 확인해. 2019년 봄, 내가 그 콘도를 샀어. 작고 조용한 침실 2개, 화장실 1개 반, 동쪽 창문, 작은 발코니에 의자 2개와 바질 화분이 있는. 화려할 필요는 없었어. 내 것이 되는 게 전부였어. 그게 핵심이었지. 그 후 다현이 잠시만 지내도 되냐고 했습니다. 요가 매트 2개, 더플백 2개, 그리고 피코라는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만, 몇 주만이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7개월이나 머물렀습니다. 전세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들은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지가 가끔 기리 우유나 비건 치즈를 사는 걸 기여로 치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들도 저를 위해 똑같이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현이 새 바닥을 깔았습니다. 투자라며 제가 부탁한 적은 없었습니다. 공동 업그레이드라고 했죠. 이어 책장이 생겼습니다. IK 해킹. 민지는 틱톡에 영상을 올렸고 자막을 붙였습니다. 우리 집을 집답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것이 되었죠. 민지 옷이 제 침실에서 건조되고 다현 신발이 제 사무실에, 칫솔이 컵에 꽂혀 있어도 저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소식이 왔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되었죠. 흐릿한 초음파 사진을 들고 눈에 보이는 사랑이라는 자막과 함께 전화도 물어보는 것도 없이 마치 그들이 집을 소유한 것처럼 게시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현이 답했습니다. 다음 단계, 영구적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콘도를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볼래?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들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고 있어. 넌 이미 자리를 잡았잖아. 저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기적이구나라며 화를 냈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문서를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오래된 W2를 사용하고 현금으로 매수한 모바일 공증인을 통해 제 서명을 대리로 날인했습니다. 가짜 이메일을 만들어 소유권 이전을 신고했습니다. 허술했지만 효과적이었죠. 제가 확인했을 때 법적으로는 여전히 제 것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다현과 민지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침묵을 당연히 생각했을 뿐 제 행동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저는 모든 영수증, 페이팔 내역, 세금 기록, HOA 비용, 수리 청구서를 다 꺼냈습니다. 민지가 아기 물티슈를 변기에 버려 막았던 기록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를 계정이라는 폴더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 집으로 64개의 택배 상자를 보냈습니다. 각각 새 출발이라 표시했습니다. 1번 상자, 아기 양말, 25번, 핀터레스트 육아용품, 6번, 결제하지 않은 아보카도 필러, 7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사본, 820번, 변명들, 21에서 30번, 제 침묵, 64번, 경계, 빌딩 복도 카메라로 지켜보니 그들은 첫 번째 상자를 열자 민지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질 듯했고 다현은 누군가 막아주길 기다리듯 배회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이사 나갔습니다. 전화도 작별 인사도 없이 빈 아파트만 남았습니다. 열쇠는 우편함에. 다음 날 아침 저는 계약자를 불러 바닥을 새로 깔고 벽을 부드러운 비둘기색으로 칠하고 그들의 흔적이 남은 물건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독서 공간에 디머 조명을 달고 상황이 안정되면 걸려고 아껴둔 그림도 걸었습니다. 한 달 뒤 어머니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우린 여전히 가족이야. 일이 꼬이지 않게 해 더 큰 사람이 돼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출력해 쓰레기 배출구 옆에 액자로 걸어두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다시 쓰려 했습니다. 언니 제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냥 잊자. 아무도 드라마 원하지 않아 어머니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넌 항상 침착했잖아. 지금 내가 필요해. 그 후 점심 초대가 왔습니다. 화요일 6번가 비스트로, 흰 식탁보, 미묘한 긴장감. 조명과 라비올리가 타격을 완화할 거라 생각했겠죠. 저는 폴더, USB, 라미네이트 스프레드시트를 들고 갔습니다. 계부에게 말했습니다. USB는 필요 없어요. 이미 CPA와 변호사에게 파일을 보냈거든요. 어머니는 마치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서명 취소, 이메일 기록, 공증된 역전 문서가 있었습니다. 제나에게는 비상 연락처에서 제외되었다고 알렸고 다현에게는 청구서를, 민지에게는 구직 서식, 신용 회복 링크, 이력서 작성 도구가 담긴 봉투를 보냈습니다.